의원총회 지금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DJ 비자금이라는 걸 제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금 현직 최고위원, 그것도 안철수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분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이 하루 종일 폭탄 맞은 듯이 술렁였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좀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고요. 네. 이게 지난 어떤 대선 이후에 이른바 대선 증거 조작 사건, 네. 이유미 사건에 이어서 어쨌든 당의 근간이 빡 흔들리는 어떤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비해서 이걸 훨씬 능가하는 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저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대검에서 계셨을 때 취득한 그 정보로 DJ 비자금을 제보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과거 2006년도에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출마해서 네. 그 당시는 한나라당입니다만 당선되는데 그 전에 2005년도까지 약 20여 년간 대검 정보기획관실에 네.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 취득했던 어떤 뭐랄까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당시에 주성령 한나라당 의원에게 네.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DJ 비자금 의혹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허위로 밝혀졌고 이미 그 주성령 의원도 300만 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이제 10년도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불거지게 됐는데 저는 이것이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뭐랄까 좀 안일한 대처로 갔다가는 오히려 네. 일을 더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무슨 박지원 지금 현 최고위원이 뭐 10년 전 일로 왜 대하소설을 쓰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했던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도부를 포함한 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공작정책 가담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해서 네. 철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쯤이면 국민의당을 보시는 국민분들은 아니 어쩌면 지난 이유미 당원이죠. 그때도 그렇고 어쩜 제보가 그렇게 적절할 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곧 목포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목포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제보로 터지냐 말이죠. 더더군다나 제보를 했다고 하는 박지원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유식 보시지 않았어요? 예, 봤습니다. 네. 그 당시 아마 그 이유식 하나 드실 분이 계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니 네. 직접 사갖고 오셨죠. 네, 박지원 전 그 당시 대표의 박지원 말에 전 반박이라도 대표께서, 하듯이 이유식을 들고 오셨던 분이었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걸 바로 사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 DJ 비자금이 있었는지 또 누가 제보했는지 그 제보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고요.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대충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근데 하필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네. 한번 좀 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연 오늘 이런저런 이상한 의문점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 비자금, 호남의 정신이었다는 그 DJ를 정면으로 비자금으로 공격했다고 알려졌던 박지원 최고위원회 어떤 분인지 한번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 당에 이유식 하나 사오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그 방법과 노선이 다르다 하여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 선배님들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에게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유식으로 든든한 지원군으로 있었던 바로 박지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촛불 광우병이 이게 광장이 커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위축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국정원 문건에서 보면 DJ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 공작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펴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때 제보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 당시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그렇죠.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네. 한나라당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한나라당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박주원 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을 잘 활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는 거고 이후에 저는 이제 이걸 누가 뭐 제보를 했느냐 그리고 누가 예를 들면 그 추천을 했느냐 최고위원회 그 비례대표에 추천을 했느냐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이제 DJ 정신, 호남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르다. 과거의 어떤 삶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 비자금설. 결국은 이제 와서 터진 이유가 뭘지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안철수 대표가 가긴 했었지만 봉변 가깝게 많은 분들에게 고성을 들었고요. 이제 호남행을 선택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요. 통합까지 속도를 낼 참이었었거든요. 글쎄요, 뭐 통합의 그 어떤 그 추진 논의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방문 예정인데 아마 지금도 그 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네. 거기서 아마 안철수 대표의 호남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못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불상사가 우려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뭐 평화개혁연대 어떤 집회장에서 또 행사장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은 좀 불가피하게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전에 그 박주원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계십니다만 박주원 최고위원은 사실 정치적 뿌리는 한나라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안산시장 공천을 받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시는데 실제로요. 2006년이죠. 실제로 2014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독자 창당을 준비할 때 네. 그때도 이 이른바 박주원 네. 이 후보가 독자 창당에 아. 참여하려고 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던 뭐 그런 또 전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아마 2016년도 총선 공천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당에 합류하셨는데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대표라 또는 이재호 전 의원 네. 뭐 이런 분들하고도 호영호재할 정도로 그리고 네.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마 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아마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이 왜 이 시점에서 제기됐느냐를 가지고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당 정체성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 본인에게 진상 규명 또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예를 들면 그 검찰의 수사를 네. 의뢰함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우려 또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오해를 네,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직접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총회를 와라. 지금 의대생 만날 때냐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긴급한 회의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서요. 신년 할애식으로 DJ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였거든요. 그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 문제가 다소 이제 전선이 좀 확대되긴 했는데 실제 네. 이 문제는 그 당내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사실 통합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비통합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성정 의원이 또 우연찮게 바른정당의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과거의 신분이 아닌 현재 신분 갖고 이제 박지원 그분과 친분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박지원 그 전 대표께서 예전에 부여했던 리틀 DJ라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 닉네임을 이제 걷어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뭐 그걸 확대해가지고 과거 뭐 한나라당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확대되는 것은 이 사건 본질과 다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더더군다나 호남 중진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미묘한 제보가 터졌냐 말이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어쩜 이렇게 잘 알고 제보를 했을지 말이죠. 당 내에는 적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네. 그 제보의 진원지, 뭐 이것이 10년 전 얘기가 또 기사화되는 과정, 그 타이밍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예를 들어 최근에 최명길 의원이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송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최명길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이었다. 네. 또 두 번째 박주원 예를 들면 호위무사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는데 전 제가 알기로는 호위무사는 아니고요. 네, 그분도 통합파였거든요. 통합하지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일련에 좀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네. 이게 자칫 통합 논의를 예를 들면 그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일정한 정치 세력의 의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제기가 뭐 얼마든지 그런 소설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통합파 가장 최전선했던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합파였던 박주원 최고위원이 오늘 또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네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네. 음모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국민의당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명길 네. 의원은 뭐 그 원래 선거법 관련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당에 착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거나 이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분 박지원 최고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누굴까? 그 박지원 의원의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고민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박지원 의원의 이런 사실들을 상당히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의 어떤 의심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국민의당 내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게 음해라고 하고요. 동교동계는 상당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 존재 의무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아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동교동계나 아니면 DJ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호남 민심까지 지금 양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모 또는 뭐 수사의 의도 네. 이것을 강조하는 순간 저는 여론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네. 이것은요 입당 전의 정치 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야당과 어떤 그 당시에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고 또 부정부패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건요 일제시대로 얘기하면요 뭐 일제시대의 순사 밀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네. 국민들 앞에 우리 당의 정체성은 박주원 의원이 제기했던 공작 정치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거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지 네. 이것을 수사의 의도, 시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적 여론으로부터 외면되기도 쉽다.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혹시 통합을 반대했던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호남 중진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원적으로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일합을 겨뤄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승부수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대충 누가 제보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네.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요즘 계속 여의도 풍문이라 하시면서 박지원 전 대표는 계속-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밝히시네요. 네.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를 할 당시에는 사실 민간인신 분이었거든요. 네.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인이 아니었던 민간인이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보한 시점 한참 이후에 이게 주성영 의원에 의해서 네. 국정감사장에서 폭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부 대변인 보시기에는 안철수 네.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것 같으세요? 당장 이번 주말 호남 가는 거 가실까요?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제가 그 당은 아니지만
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이 사건보다 더 걱정하셔야 될 것은 지난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지금 네. 국민의당이 19분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9분인가 그 당시엔 40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39. 정확히 네. 절반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그 어떤 토론한 뒤에 그게 네. 이런 건 지금 정서적인 측면이거든요. 지금 우리 개파 정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DJ 개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서적인 측면에서 호남의 정서를 안을 것인가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하셔야 될 일은 저는 통합 추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당의 정체성을 이런 사건을 계기로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 3분의 2 이상을 이른바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당의 분열을 네.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당내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저는 이번 네.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을 봤을 때 그게 국민의당의 위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석의 국민의당, 39석인 국민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네. 식으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늘려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의 이 과정을 복귀해 보면 국민의당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은 지금 사느냐 주느냐인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각이다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박주선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 이유미 때보다도 더 큰일이다 하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내용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만일에 이 내용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유미 사건으로 우리 당이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이것을 능가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한지붕에서 있을 수 있을까? 위기라고 규정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부글부글 끓는데 왜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의대생 만나고 일정을 그대로 하시죠?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네. 정당이든 사람이든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기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역량이 평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대목에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미 그 주성영 의원도 300만 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이제 10년도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불거지게 됐는데 저는 이것이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뭐랄까 좀 아니란 대처로 갔다가는 오히려 네. 일을 더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무슨 박주원 전 지금 현 최고위원이 뭐 10년 전 일로 왜 대하 소설을 쓰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했던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도부를 포함한 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공작정책 가담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해서 네. 철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쯤이면 국민의당을 보시는 국민분들은 아니 어쩌면 지난 이유미 당원이죠. 그때도 그렇고 어쩜 제보가 그렇게 적절할 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곧 목포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목포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제보로 터지냐 말이죠. 더더군다나 제보를 했다고 하는 박주원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유식 보시지 않았어요? 예, 봤습니다. 네. 그 당시 아마 그 이유식 하나 드실 분이 계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니 네. 직접 사갖고 오셨죠. 네, 박주원 전 그 당시 대표의 박주원 말에 전 반박이라도 대표께서, 하듯이 이유식을 들고 오셨던 분이었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걸 바로 사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의원총회 지금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DJ 비자금이라는 걸 제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금 현직 최고위원 그것도 안철수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분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이 하루 종일 폭탄 맞은 듯이 술렁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어떻게 당에서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고요. 네. 이게 지난 어떤 대선 이후에
이른바 대선 증거 조작 사건, 네. 이유미 사건에 이어서 어떤 당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어떤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비해서 이걸 훨씬 능가하는 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저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대검에서 계셨을 때 취득한 그 정보로 DJ 비자금을 제보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과거 2006년도에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출마해서 네. 그 당시는 한나라당입니다만 당선되는데 그 전에 2005년도까지 약 20여 년간 대검 정보기획관실에 네.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 취득했던 어떤 뭐랄까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당시에 주성령 한나라당 의원에게 네.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DJ 비자금 의혹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허위로 밝혀졌고 면에 대해서는 이유식으로 든든한 지원군으로 있었던 바로 박지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촛불 광우병이 이게 광장이 커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명박 정부가 정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위축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 문건에서 보면 DJ 대통령을 폄하하는 공작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펴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때 제보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 당시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그렇죠. 박지원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네. 한나라당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한나라당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박지원 지금 현재 최고위원을 잘 활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는 거고 이후에 저는 이제 이걸 누가 뭐 제보를 했느냐 그리고 누가 예를 들면 추천을 했느냐 최고위원회 그리고 비례대표에 추천을 했느냐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이제 DJ 정신 호남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르다. 과거의 어떤 삶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 비자금설. 이 사건의 본질이 DJ 비자금이 있었는지 또 누가 제보했는지 그 제보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고요.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대충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근데 하필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네. 한 번쯤 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연 오늘 이런저런 이상한 의문점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 비자금, 호남의 정신이었다는 그 DJ를 정면으로 비자금으로 공격했다고 알려졌던 박지원 최고위원회 어떤 분인지 한번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 당에 이유식 하나 사오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그 방법과 노선이 다르다 하여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 선배님들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에게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 결국은 이제 와서 터진 이유가 뭘지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안철수 대표가 가긴 했었지만 봉변 가깝게 많은 분들에게 고성을 들었고요. 이제 호남행을 선택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요. 통합까지 속도를 낼 참이었었거든요. 글쎄요, 통합의 추진 논의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방문 예정인데 아마 지금도 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네. 거기서 아마 안철수 대표의 호남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잘못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불상사가 우려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평화개혁연대 어떤 집회장에서 또 행사장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정은 좀 불가피하게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전에 박주원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계십니다만
박주원 최고위원은 사실 정치적 뿌리는 한나라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안산시장 공천을 받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시는데 실제로요, 2006년이죠. 실제로 2014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독자 창당을 준비할 때 네. 그때도 이 이른바 박주원 네. 이 후보가 독자 창당에 아. 참여하려고 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